조금 그 개론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한 번쯤 이렇게 직접 써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확률 통계, 뭐, probability analysis를 할 때,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너무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이 많이, 전 분야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경제, 회계, 등등등 이런 데서. 이 몬테칼로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이름이 그 어디서 따왔냐면 이 모나코에 있는 도시 이름에서 따왔어요. 우리 여기 영국 있잖아요. 영국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요 경계쯤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몬테칼로라고 있죠. 몬테칼로. 예,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 몬테칼로가 되게 유명한 게 카지노예요. 이 카지노가 워낙 이 확률과 관련된 그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이게 이 이름을 붙일 때, 이 방법을 이름을 붙일 때, 이 카지노가 유명한 몬테칼로 이름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처음 우리 사용이 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할게요. 혹시 요 그림 뭔지 아실까요? 요 그림 혹시 뭘까요? 핵폭탄 사진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사진이거든요. 이 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배경이 이 핵폭탄을 만들었던 맨하튼 프로젝트랑 굉장히 연계가 있고, 사실 이 핵폭탄이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한번 이제 쓱 그냥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는 이제 1939년에서 46년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이루어졌던 프로젝트고요. 쉽게 말하면 핵폭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어떤 그 배경이냐면 먼저 이제 독일에서 핵분열 현상을 이제 그 목격하고 이 핵이라는 게 핵 에너지가 그 살상 무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인식이 한 1930년대 후반부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미국 대통령한테 이제 서한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나치가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대통령, 그 당시 저 트루먼 대통령이잖아요.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핵무기 개발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되죠. 그때 그 요게 이제 팀 멤버들이고 그때 이제 그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이제 로버트 오펜하이머 핵 그 뭐죠 폭탄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 그 사람. 그래서 이 맨하탄 프로젝트가 실제로 그 최초 그 뭐죠 시운전을 하는데 이게 1945년 7월 16일 여기 그 뉴멕시코 사막에 이제 트리니티 실험에서 이제 성공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불과 그 얼마 안 되죠. 딱 한 달. 한 달 뒤에 바로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있다가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가 이제 종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뭐 요거는 좀 TMI이긴 한데요. 요 사람이 아까 그 핵물리학의 아버지 그 로버트 오펜하이머인데 이 사람이 그 있던 그 연구소에 그 아인슈타인하고 이이소가 같이 있었어요. 뭐 동시대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오펜하이머가 뭐라 그랬냐면 아인슈타인과 이이소 두 사람이 자기랑 같이 연구를 했지만 이이소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났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들 이이소 아시죠? 그 천재 물리학자인데 한국이 낳은 천재 물리학자인데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그의 업적이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인슈타인급의 아주 위대한 어떤 그 물리학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나중에 그 그 핵폭탄이 그 터지면서 뭐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나?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년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런 그 핵폭탄을 자기가 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가장 이제 큰 업적을 만들기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좀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처음에 그 이제 어쨌든 핵무기를 개발을 하려면 이제 복잡한 이 물리 현상들을 뭐 수학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난수를 사용을 한 거예요. 랜덤 넘버들을 막 사용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작위 숫자를 넣어서 막 돌려보는 거죠. 그랬을 때 아 이게 뭐 발생이 많이 하겠구나, 저게 발생이 많이 하겠구나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누가 처음 이제 소개를 했냐면 여기 보시는 이제 울람이라는 요 사람이 그 카드 게임의 이제 확률에 대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 그 핵물리 실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 이제 우리 잘 아는 이제 폰 노이만이 그 디지털 그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개발해가지고 요걸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메트로폴리스 요 사람이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스에서 모나코에 있는 그 카지노 도시인 몬테카를로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그 수학 기법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모나탄 프로젝트의 숨은 암호명이 몬테칼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네, 어쨌든 그 처음 이제 사용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편적으로 전 산업계에서 아주 네, 많이 사용이 되게 되죠. 예, 그러면은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뭘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주 간단한 예 한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카지노 가면 그 뭐 주사위 게임 같은 게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지만 주사위 게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참가비가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랬을 때 이제 상금이 1에서 4가 나오면 이제 빵원을 줘요. 근데 5가 나오면 이제 5만 원을 주고 6이 나오면 이제 2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게임에 참가했을 때 기대 수익은 어떻게 되죠? 네, 기대 수익은 그냥 우리 그냥 쉽게 그냥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1에서 4까지는 빵원인데 확률이 6분의 4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거고 5는 이제 보상이 5만 원인데 확률이 6분의 1. 6은 이제 보상이 20만 원인데 6분의 1.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은 확률 곱하기 기대값 더하기 또 다른 확률 곱하기 기대값 이렇게 다 이제 썸 하면은 이렇게 이제 되죠. 4.17만 원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5만 원을 내잖아요. 한 게임을 할 때. 그러면 그 기대 순이익은 마이너스 0.83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하냐면 카지노가 항상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한 번 던졌을 때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이 그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 그 확률이라는 그 어떤 그 프레임에 갇혀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값에 그 수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하면 할수록 돈을 잃게 되는 게 이 카지노 게임들의 그 뭐 기본적인 그 원리 그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뭐 할까요? 네, 그냥 네 살짝 한번 네, 보겠습니다. 그다음 요것도 있는데 제가 어디 갔지? 네, 잠시만요.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 제가 이걸 안 켜놨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그 간단한 모델들은 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요. 여기 있다. 여기 넣고 자 먼저
우리가 뭐 이렇게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건데 우리가 뭐 한 몇 번 할까? 1000번 한다고 할게요. 1000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결과 수익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게임부터 이렇게 쭉쭉 나갈 거잖아요. 그죠? 이제 1000번 게임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fill 해가지고 예, 1000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결과 수익은 제가 뭐 어떤 모델을 쓸 거냐면 이제 let이라는 모델을 쓸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let 해서 이제 요거 이제 r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 이제 랜덤 값을 이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r 값이 아까 그 1에서 4까지 나오는 게 3분의 2였잖아요, 확률이. 이면은 이제 기대값이 0인 거고 아니면 if 해가지고 r 값이 이제 그 저기 뭐죠? 그 5분의 6. 이제 5분의 6인 경우에는 이제 5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그것도 아니면 이제 20만 원. 6일 때니까 20만 원을 준다. 그리고 참가비가 5만 원이니까 5만 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 기대 수익이 이제 마이너스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카피, 그쵸. 이렇게 하면은, 네. 이 각각의 케이스마다 랜덤 값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랜덤 값이 뭐 0에서 1까지 쭉 생겼을 때, 이제 그랬을 때, 요게 이제 기대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0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15. 그럼 이제 이거를 쭉 우리가, 잠깐만요. 합산을 해보, 어, 합산을 해보면, 잠깐만요. 요게 이제 뭐, 썸 해가지고, 그죠? 썸 해서, 그죠? 거기다가 우리 시뮬레이션을 1000번을 했으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이게 기대 수익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5.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푼 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00번을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그때 이제 기대 수익이 1.05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조금 더 복잡한 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야구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야구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선수가 그 타율이 3할이에요. 3할이라는 거는 그 30%를 안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번을 그 타석에 들어서면 3번을 안타를 친다는 게 3할 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제 100번을 타격을 할 때 안타를 몇 번 칠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30번 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실제로 30번을 딱 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3할이라고 하더라도 뭐 20번 칠 수도 있고 25번 칠 수도 있고 35번 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그래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사람이 3할일 때 계속 이렇게 타석에 들어서서 뭐 칠까 못 칠까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100번 중에 한 번 칠 확률, 뭐 100번 중에 두 번 칠 확률, 세 번 칠 확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뭐 100번 중에 뭐 25번에서 45번 사이에 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베팅을 할 수가 있죠. 나중에 뭔가 그 예측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어떤 토토 게임 같은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이 안타를 칠 그 뭐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그 뭐죠? 좀 더 수치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두 번째 시트에서 네, 요 조금 작업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타석 이제 횟수 우리가 이제 100번 하기로 했잖아요. 100번. 그죠? 요 사람 타율이 이제 3할이니까 0.3. 그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횟수는 몇 번 할까? 네, 1000번 할게요. 1000번.
그리고 네, 이렇게 한번 네,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그 시뮬레이션 네, 그냥 뭐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몇 번 해야 되나? 네. 요거를 이제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1부터 이제 뭐 1000번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리즈에 1000번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뮬레이션 횟수인 거예요. 이제 뮬레이션 번호.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일단 100번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제가 어떤 모델을 쓸 거냐면, 네, 랜덤 어레이라는 걸 쓸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보십시오. sum 해가지고, if, 랜덤 어레이가, 랜덤 어레이가, 네, B1, 요거고 이제 100번 그 난수를 생성한다는 뜻이거든요. 생성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얘가 만약에 지금 요거 타율, 얘보다 같거나 작으면 1, 아니면 0. 그러니까 타율이 얘보다 작으면 안타를 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같거나 작으면. 그러면은 30%의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엔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번을 쳤을 때 이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100번을 타석에 들었을 때 25번을 쳤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1000번 돌리기로 했잖아요. 그냥 1000번 돌려보면 요렇게 이제 각각의 시뮬레이션마다 요렇게 이제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쉽게 보기 위해서 여기 히스토그램 다이어그램을 딱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보려면은 요거를 이제 그걸 1로 해 놓으면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요게 이제 횟수거든요. 우리 1000번 그 시뮬레이션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16번 쳤을 그게 요거고 18번이 쳤을 때가 요거고 뭐 요렇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요거를 우리가 숫자 값을 보여주는 게 여기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그 28번을 치는 어떤 법이 이제 99 케이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의 확률이, 이 사람이 28번 칠 확률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99번이 쳤잖아요. 그죠? 99번 쳤는데 그때 우리가 이게 확률이 이게 1000번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91번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의 확률은 9.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 이 사람이 100번 타석에 들었을 때 16번 칠 확률, 뭐 17번 칠 확률, 18번 칠 확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느냐? 뭐 표준 편차 같은 걸 볼 수가 있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네, 식이 뭐 이렇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서 S에서 요거 얘네들의 이렇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딱 치면은 이제 요 값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간값 필요합니다. 중간값 값은 우리가 중간값 계산은 네, 여기에 미디엄 해서 요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중간값이 나오거든요. 이 중간값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 전체 요 히스토그램의 중간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는 값이 얼마다 30 그러니까 딱 30이 타율 3할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표준 편차는 뭐냐면 요 30을 기준으로 플러스 4.6 마이너스 4.6이 전체 확률의 68점 어디 갔지? 네. 68.2%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를 해보면 요거 빼기 요거 그리고 요거 플러스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100번을 쳤을 때 25번씩에서 34번 칠 확률이 전체의 68.2%라는 그런 값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가능성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지금 유니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풀 추리 아날리시스 이런 것들도 보면 고장률이 있잖아요. 그 고장률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 고장률이 그렇다고 해서 그때 고장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고장이 나는지를 뭐 수천 번,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고장 날 가능성들을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신뢰성 있는 스터디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거 스탑하겠습니다.